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다양한 언어가 사실 좀 동원돼요. 한 가지 언어로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웹프로그래밍.js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웹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필요로 해서 그때는 이제 확장자가 .js가 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py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파이썬이 되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상상해 봤고요. 자, 밑에 부분에는 이런 것도 보시면 좋아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되는지 중간에 계속 조금씩 바뀔 거예요. 자, 우선 처음에 이제 구성을 보면요. 이제 제일 먼저 외주를 받아오면은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모양을 이제 서로가 얘기를 해서 프론트엔드까지를 맞는 초기 과정이 있어요. 이거 코딩입니다. 프론트엔드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웹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초기 과정, 그 다음에 중기, 서버랑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배포를 하고 QA 수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UI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영업이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이제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약간 위 화면 보여주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수입, 지출 이렇게 해서 뭐 연간 내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뭐 가계부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분 꽤 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고 개발자한테 요청을 한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불친절한 네, 내역서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만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어떤 식으로 바뀌고 뭐 어디서 뭐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걸 직접 구현하는 건지, 아니면 UI만 말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는 얼마인지, 여기 색깔은 무슨 색인지, 뭐 수입일 땐 무조건 초록색이고 지출일 땐 무조건 빨간색인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규칙이 있는 건지, 빨간색이랑 뭐 여기 빨간색은 다 뭐 통일된 건지, 아니면 조금씩 다른 건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액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누르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딱 누르면 셀렉터 화면이 딱 나와가지고 뭐 2022, 2021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올 텐데, 그 연도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 범위까지 나올 건지, 내려오는 이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원래 다 좀 알려주는 게 좀 예인데 그런 클라이언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걸 조율하는 분들이 원래 있어야 돼요. 네. 개발자분들은 이제 화내죠.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나보고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하냐, 막 그래서 화를 내고, 클라이언트는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드셨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걸 조율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영업과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가공을 해서 개발자한테 또 하면서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인데, 이제 중간에 치죠. 어쨌든 그런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분이 이제 여기 협업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UI로 깔끔하게 보여줘야 될 때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은,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알잘 딱갈센이라고. 알아서 좀 잘, 딱.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 딱 나오게 안 돼요? 딱 깔끔하게 딱깔. 좀 센스 있게 좀 해주세요. 알잘 딱갈센.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힘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착수음을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제 외주 받아오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부에서 이거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료조사와 연구가 들어갑니다. 영업할 때는 스위트 휴먼 랭귀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달달한 말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딱 가져오면은 그 다음엔 아주 콜드 랭귀지로 바뀝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사용할 기술은 또 어떤 걸 쓸 건지, 막 이런 걸 다 정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전화 또는 뭐 연락해가지고 일정 조율해서 언제까지 끝내기로 해서 했어요. 얼마 만에 해달라고 하죠, 보통? 일주일? 보통은 이제 바로 나오는 거를 그렇게 저희한테 맡기진 않고 한 달을 한 달. 보통은 한 달 시간을 안에 그런 거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대네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이제 스터디 들어갑니다.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스터디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뷰라는 걸 만듭니다. 뷰가 뭔지 좀 보여주시죠. 이게 피그마라는 건데요. 피그마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어떤 UI를 만들지를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툴이 따로 있습니다. 툴이 따로 있고 코딩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다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고 내용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건 뭔가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최근에 외주 받았던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조건에 맞게 뿌려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외주를 받았어서 그거에 대한 UI를 디자인한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 특징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가 적혀 있는 좀 기능 많은 그림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픽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코딩하기에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걸 보고 피그마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통 그런 툴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뷰를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이제 피그마에서 그 사용할 때 이제 이건 전에 한번 제 강의 전에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제품을 만들 때 많이들 헷갈려서 하는 게 그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색깔을 이것저것 다 쓰면 진짜 아주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색깔을 쓰겠다라고 정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팔레트라고 합니다. 많은 팔레트를 쓰진 않고 그냥 총 3가지의 팔레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이콘 팔레트라고 이건 이제 정보를 표시해 줄 때 이제 글자로 표시하는 것보다 아이콘으로 표시해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콘도 좀 서로 통일된 디자인의 아이콘을 써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둔 아이콘 팔레트입니다. 외주에서 쓸 표준. 그러면 다른 사이트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이트는 자기네들만의 또 어떤 표준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안에 이것저것 많은 기호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된 기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기호는 뭘 나가는 거다. 이런 게 자료를 받는 거다. 이런 것들이 통일되게 썼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콘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색깔 좀 보여주시죠. 밑에. 네. 여기 뭐 일종의 색깔들도 이런 범위 안에서 쓰는 거예요. 또는 그레이는 어떻게 쓰겠다, 레드는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 써야지 여기서 이거 쓰기로 해놓고 갑자기 이상한 색깔 갖다 쓰면은 아주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도 잘 선택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자의 스타일도 저희가 마음대로 크기나 뭐 굵기나 아니면은 폰트 체 같은 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마구 그때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폰트들을 다 써놓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보통 소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타이틀은 웹 헤드라인 1으로 해줘. 그럼 이제 바로 요 글씨체로 해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뭘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그거 저기 뭐 나눔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 나눔 무슨 체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이쁘던데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거 쓰면 큰일 납니다. 네, 저작권 문제로 해서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되고 그것과 비슷한 체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걸 썼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글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폰트는. 그래서 그 정도가 네네네. 그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뷰 디자인까지 이제 보는데 이 뷰 디자인에서 보시다시피 아트 테크닉도 필요하네요. 그죠? 별무게다가 필요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코딩이 시작됐습니다. 프론트엔드라는 코딩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웹에다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다가 자료를 올려야 되니까. 네. 실제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기트에서 갖고 오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한번 바로 개발을 한 거를 웹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가상적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 실제 코딩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외계어 같을 텐데 여기 보시면 좀 흔적이 조금 보이는 게 여기 2022년 자산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컬 이열이라는 이거 지워주세요. 네, 그걸 이제 변수와
연 자산 현황이라는 글자를 조합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벌써 우린 코딩 많이 배운 거예요. 아, 이게 연도 갖고 온 거구나. 연 자산 현황이다. 잘하셨어요. 그 아래쪽은 이제 지금 토탈 언이라고 돼 있어서 실제 액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여기 수입은 인컴, 지출은 아웃컴인데 여기 각각 색깔들을 그린과 레드로 해놔서 얘네들이 각각 이 색깔로 보이도록.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부분이 여기 이제 반복하도록 보이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 대충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이게 아까 이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이제 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자바스크립트 언어 좀 보여주세요. 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은 저런 거를 만들 수 있어서 겉보기에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진입 장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배우실 분들은 파이썬을 배우신 다음에 배우시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배우시는 게 가능하다. 근데 처음부터 배우시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 div나 뭐 이런 거는 HTML 언어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자바스크립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네. 근데 이거는 아예 못해요. 처음에 HTML, CSS라고 하는 그냥 이 보통 디자이너 전문 용어로 왁구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거를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너무 커서 보통 웹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 쉽네 하다가 여기 딱 나 그만할래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거쳐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론트엔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우리가 코딩을 시작했는데 프론트엔드를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를 아까 만든 게 프론트예요. 화면. 그런 다음에 이제 목 서버라는 게 있어요. 목 서버라는 거는 가짜 서버예요. 왜냐면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 서버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었고. 이제 따로 만드신 거군요. 네. 여기가 이제 목 서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만든 서버입니다. 대충 만든 서버를 통해서 이제 그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아까 그 PPT를 가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목 서버를 작동 시험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가 마감이 됩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이게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마감하고 백엔드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백엔드가 바로 서버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웹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서버로 넘어갑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끝났어요. A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B단계로 넘어옵니다. B단계 이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버를 만드는 곳에 main.py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런 영역에 파이썬을 이용한 서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우고 계세요? 파이썬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이썬으로 이제 실력을 발휘해보는 과정이죠.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기세에서 갖고 오느라고. 인터넷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다시. 네. 다시. 지금 아마 아무것도 없을 텐데. 네, 괜찮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값을 넣는 거를. 아니, 저기 뭐죠? 파이썬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main.py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다 배운 내용은 아직은 아니지만 밑으로 조금만 올려보시면은 조금 올려보시면 여기 밑에 뭐 우리가 def 그러면 뭔지 아시죠? 함수 만드는 과정이 있고 이 안에 리턴에서 나온 여기 함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보이실 테고 중간중간에 아직 배우지 않은 영역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워서 나중에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네네. 리턴이 있습니다. main.py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단 있다. 이게 가장 주된 파이썬 서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든다? 서버를 만드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없으면은 서버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료 없는 코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 다른 언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SQL이나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이라는 건 이제 자료가 쭈루루룩 들어가 있는 거고 쭈루룩 들어가 있는 테이블은 SQL 언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소용이 없어요. 얘가 서버가 그걸 또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랑 테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db.py 이거 파이썬이네요. 이것도 파이썬으로 만듭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부분이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걸 연동시키는 그 과정이 있는 거고 대충 보시면 뭐 안에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셔도 비슷하게 뭔가 쓰이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DB를 좀 보여주시죠. 요거로 이제 테이블이랑 세팅을 다 했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로 동작하는 이 데이터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형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언어는 아까 그 선생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SQL. 예.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데 데이터를 구성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구성까지 다 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는 당연히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언어가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시연을 네, 해드리자면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2023년에 아이스크림을 크림을 하나 먹음 이라고 해놓고 지출로 해서 10,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2023년이 나오게 되고 여기 이런 게 뜨게 되는데 기억됐네요.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기록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계속 관리가 되는 걸 저희가 구현을 한 겁니다. 네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까지 구현을 했고,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main.py로 해서 서버를 다 만든 게 아니고요. 서버의 기본 동작만 설계를 했고 여기에 서버가 크게 되게 커요.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를 너무 길게 짜면 만약에 이거 한 번에 짜버리면 줄수가 몇 줄이나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00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나오니까 본인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작동을 어떻게 수정도 안 돼요. 그래서 분리합니다. 전부 다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여기서 했느냐면은 날짜 계산하는 부분은 date.py라는 걸로 만들어서 했고 또 동계산은 on.py라는 걸로 해서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이거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지금은 일단 2024, 2023 두 개만 여기 셀렉터에서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만약에 추가되면은 뭐 지출. 네.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따로 이렇게 연도가 그거에 따라서 자동 생성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관리가 되냐면 데이터.py라는 데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연도들을 다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도가 어떤 연도인지를 받아오는 그런 걸 써가지고 그 연도만 받아오도록 이렇게 한 거죠. 날짜는 이렇게 하고 돈은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해놓지 않으면 이거 보시면 date.py가 길지가 않죠. 네,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아까 있던 main.py랑 서로 막 연동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하도 오픈소스 시대로 이제 돌입했다 보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저도 누군가의 코드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개발자는 자기가 진짜로 짜는 코드가 10% 내외이고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스터디해서 예를 들어 1에서 1을 더하는 뭐 라이브러리다 뭐 이런 기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 마침 1 더하기 1을 했는데 이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딱 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1 더하기 2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죠. AI가 알려는 주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책을 쓰는 거죠. 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누가 가르쳐주든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오든 간에 그 대충의 이게 이렇게 돌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옳은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는 있어야 된다. 네. 예. 용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검색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놀랍다. 이게 한심한 게 아니라 실제로 IT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진짜 저희가 알기만 하더라도 알기만 하더라도 막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좀 저는 맞다고 봐서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이것이 기능하게끔 분화해서 하는 것이 요즘 이제 또 중요한 또 능력입니다. 자, 원 상태로 들어가시죠. PPT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좀 어느 정도 서버가 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버 만들었어요. 아까 프론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면이잖아요. 서버는 이제 보이진 않아요. 이거 서버는 볼 수 없어요. 서버 본다는 건 해킹을 한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이걸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지 문제없이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서드와 패스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요거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통신을 할 때는 저희가 HTTP라는 걸로 통신을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많은 통신을 서로 좀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이제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네. 서로 이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다. 네. 서버랑 이렇게 주고받는다. 뭐 API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이런 구조를 음. 만들기 쉽게 저희가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그게 API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요거 자체는 그냥 단순한 통신인 통신인 거고. 예. 거고요. 네, 이거는 정확히 이제 네트워크 통신 기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 통신들을 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쭉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쭉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준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2023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지금 하나가 더 떴는데 이 데이터를 이 웹페이지가 받아서 이렇게 보여줘라. 네, 이런 명령.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프론트에서 여기를 2023을 눌렀어요. 누른 정보가 서버로 간 거죠. 서버에서 그걸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이 형식이라고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응답을 해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이건 프론트엔드 코드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서버랑 어떻게 통신할지를 여기다 이제 코드를 쭉 써준 거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뭘 누를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해라 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내가 템프 이어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배치를 보내달라. 어떤 경로로, 뭐 요 경로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서버로 가서 슬래시 데이트 슬래시 이어를 쓰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이 함수가 동작하게 되도록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여기가 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론트 서버 이걸로 프론트 만들고 이걸로 서버 만들고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프론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가 같은 사람인가요, 보통? 뭐 같을 수도 있고 네.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경우가 많은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프론트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업무가 많이 나눠져 있고 거의 서버 쪽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조차 모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반대로 프론트엔드 쪽에서 어떻게 뭐 보여지는지조차 모르는 백엔드 개발자 뭐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경우가 네, 분업화해서 서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통신하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열어줘야 된다. 이쪽은 어떻게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서로가 그쵸. 약속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고 풀스택 개발자라고 해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원래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만 해도 된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B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죠?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배포해야 돼요. 이게 나의 작품이다. 비장하게. 비장하게. 자, 이제 자료를 이제 딱 올려놓습니다. 이제 배포를 하는데, 배포를 할 때, 도메인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저희 학원 도메인은 www.encoding.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이제 사거나 아니면 그거를 등록을 해요. 그 업체에다가. 당연히 돈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등록을 하고 뭐 큰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고 그런 다음에 서버 컴퓨터를 구성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학원에 있는 컴퓨터 아니고요. 어디엔가 있는 컴퓨터죠. 그런데 그 어디엔가 있는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뭐 작업해가지고 숙제 가지고 올렸는데 갑자기 다운됐어요. 가끔 저희가 그런 일이 있는데 있기는
예, 그건 이제 여기에 무슨 자잘한 다른 동작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왜 다운됐지? 근데 이제 학원에 전화해 보니까 학원에서 저희 컴퓨터가 잠깐 좀 전원이 나가서요. 뭐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컴퓨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아주 원활하게 구성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큰 회사가 관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서버 컴퓨터라고 해요. 우리는 아마존 웹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건데 뭐 이게 그냥 유명해서 쓰는 것 뿐이고요. 네, 그냥 아주 뭐 훌륭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고 서버 컴퓨터를 구성하면 이제 그다음에 도메인이랑 서버를 연결해야 돼요. 이것도 이런 것도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이제 AWS도 있고 구글도 있는데 보통은 일단 AWS 서비스를 보여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뭐가 이제 뜹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제품이 이런 거 생겼으니까 들어와서 해봐라. 네. 주요 서비스에 이런 식으로 가상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줍니다. 이거 자세히 다 보시면 복잡하고 중요한 거는 아마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놨는데 배포하는 게 어렵다. 좀 짜증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원상태로 PPT로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이거 알아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놈의 알아서. 딱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해줘야겠죠? 뭐가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인내심으로 이제 다 했어요. 드디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머니, 돈이 들어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착수금이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잔금을 받고요. 이게 드디어 이제 해피니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보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지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 사이트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달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계약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으로도 이제 그 개발자들이 상당히 또 소소하게 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추가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이미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요즘에 보안 시스템 심각합니다. 디도스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요즘에 보면은 막 그런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다 좀비빛이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무 사이트나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스의 심각한 문제점. 결제를 원해요. 해줘야죠. 결제 시스템 달아줘야겠죠. 또 로그인 시스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보안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하는데 이걸 직접 만드십니까? 보통은 저희가 직접 만들 수는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외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 로그인하기 많이 어디선가 좀 보셨을 텐데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직접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냥 저희는 그 코드를 갖다 그냥 몇 줄만 적어 놓으면은 구글 로그인하기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식입니다. 네. 되게 좋습니다. 구글 로그인을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보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면은 이렇게 해서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자 편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많이 써달라는 거죠. 애플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애플은 좀 많이 악질인 게 저희가 그때 구글로 로그인하기랑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두 개를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로 로그인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앱 등록을 했더니 거절이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거절했나 그 사유를 봤더니 그런 걸 보고 이제 오어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오어스 서비스를 만약에 오어스 서비스가 그 앱 안에 있을 때는 애플로 로그인하기가 첫 번째 단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앱스토어에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애플로 로그인하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단에도 아니었고 그래서 반려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애플 로그인하기를 결국 일주일 안에 만들어서 애플 로그인하기 딱 달아주니까 그때서야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해야지 드디어 끝이 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프로그래밍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단계를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0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단계까지 저희가 대충 나눠봤는데 0단계는 뭐냐면 아주 단순 기능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뭐죠? 요거 계산기 이거 가계부 만든 거는 단순 기능에 속하나요? 네네. 네, 단순 기능에 속하고 요 정도 만들면은 한 30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의 비용을 받는데 보통 개발 비용은 이런 거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개발 시간이요? 네, 개발 시간이요. 이 방금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잘하는 개발자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템플릿이란 게 존재를 해서 그 세팅하는 데는 그냥 바로 뭐 시간이 걸릴 것도 없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단순한 구조니까 그런 것들 그냥 빠르게 짜고 네. 그리고 이제 다 짜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한 며칠 동안은 버그 잡아내기나 뭐 그런 거지 보통은 2시간 안에 모든 대부분의 코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잘하는 사람 얘기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좀 보면은 이제 1단계로 올라가요. 이제 홍보 사이트 같은 거 만드는 홍보 사이트는 기능은 없고 뭐 좀 화려하게 그냥 문의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여서 이 정도를 만드실 수 있으면은 보통 한 100만 원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능은 별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결제 같은 거 없고요. 무슨 뭐 데이터나 무슨 뭐 와서 목록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댓글 달고 이런 시스템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능이 하나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학교 같은 시스템이 그렇죠. 거기에 뭐 들어가잖아요. 안에 보면 뭐 로그인 당연히 있고 막 복잡해지죠. 게시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게시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쇼핑몰까지 이런 단계로 되면은 이제 액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되면은 인트라넷 그리고 은행 사이트가 가장 비싸겠죠? 인트라넷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회원들 사용하고 뭐 그런 스터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하면 또 이제 뭐 전체적인 또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능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은행 사이트 이런 건 액수가 1,000만 원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템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 거죠. 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약에 템플릿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한 3, 4일 정도 안에 대부분 다 끝날 것 같고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2, 3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단계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에서 볼까요? 단계는 굳이 따지자면 한 2단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는 내부에서 시스템이 뭐 어떤 기능이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냥 단순히 결제만 하는 기기면은 오히려 500만 원보다는 좀 적게 받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홍보가 들어가 있는 예, 경우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걸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예. 네, 어쨌든 이게 근데 아직은 잘 와닿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프로그래머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개념을 좀 어느 정도 다 알고 굉장히 꽤 전문적으로 하면서 혼자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인 개발자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프리랜서, 나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풀스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줄 알고 뭐 주문만 들어와. 그럼 내가 웬만한 거 해줄게.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은행 사이트는 못 만들죠. 그럼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한 1, 2단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1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절대로 회사 안 들어가죠. 네, 회사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분담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게 누군가 이제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나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영역들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요거 좀 도와주세요. 요거 좀 도와주세요. 대신 이제 제가 좀 총관리를 하는 거죠. 받은 액수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 제가 요거 해주면 10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 개발형은 좀 달라요. 이건 이제 전문적인 사업형이죠.
그 서로가 모여서 아예 공동 창업 형태로 해서 아예 사업을 하는 거죠. 이쪽에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너는 무슨 일을 맡고, 너는 무슨 일을 맡고, 너는 프론트 맡고 어떻게 해서 모여서 이런 식으로 사업적 코딩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한 대여섯 명만 모이면은 개발자들 실력만 괜찮으면 은행 사이트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몇십억 단위죠, 보통.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건 이제 큰 거고, 그보다 작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선생님한테서 많이 이야기 들은 건데, 생활 접목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재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돈이 되는 거예요. 재미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1인이 생산 개발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이거 저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올렸어요.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디스코드 같은 거 많이 써보셨을 텐데, 디스코드에 이제 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디스코드가 서로가 그냥 이렇게 메신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디스코드 봇이라는 게 있어서, 봇이 어떤 봇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판매를 하고 있는 봇들인데, 아이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만든 봇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결석을 했다. 그러면 학생의 이 다 자동으로 뜨고 있죠. 이렇게 뭐 아이디, 뭐 어떤 일시,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이 만드셔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이 여기에 명령어가 전송돼서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은 네,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안 테스트가 올라가는데, 네. 닫아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올라가서 선생님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엑셀 같은 창에서 한꺼번에 쭈르륵 자료를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봇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써볼래요? 하고 올려놓으면 그게 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봇을 실제로 좀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 친구는 이제 어떤 봇을 개발했냐면, 로블록스에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이 이미 누가 구현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전적을 검색하고, 그리고 뭐 누가 누구를 이겼는지, 뭐 누가 누구 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봇을 그리고 그걸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봇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고 그냥 재미로 만들었는데, 누가 쓰고 싶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서로 연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100만 원 정도에 그걸 벌어가지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네. 그냥 이제 특히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은 재미로 그 아이는 그 학생은 그럼 코딩을 어디까지 배운 거예요? 그 학생도 이제 파이썬? 네, 파이썬으로 서버랑 그리고 디스코드 봇을 짰고, 그리고 이제 웹 프로그래밍으로 좀 이제 전적이나 그런 것들 좀 예쁘게 보는 그런 사이트 만들어서, 이 친구도 저가 쓴 거랑 똑같은 거를 써서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웹 쪽은 개발을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생활 접목형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서롭게 뭐 몇만 원, 몇천 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큰 부담들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이제 그러니까 왠지 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수록 오히려 잘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네. 특히 뭐 최근에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코딩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오타쿠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씨 나는 좀 심심하네, 나 너무 짜증나는데 코딩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코딩을 하고 있어요. 코딩이 너무 지루해서 다른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코딩을 해서 보니까 코딩한 자료들을 사람들이 이게 자꾸 뭐 이렇게 공통 공간에 놓고 이렇게 다운받고 쓰고 막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버전업 관리도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네. 그래서 깃허브라는 거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서요? 네. 예. 그 대표적으로 생활 접목형의 좀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는 게 슬랙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인트라넷적으로 이제 메시지나 그런 거를 협업툴 아닌가? 네, 협업툴인데, 이거 만든 이제 개발자가 원래는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너무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리고 개발한 거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너무 어려워서 개인이 그냥 이거를 처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했는데, 그 개발하던 프로젝트는 망해버리고 네, 이 슬랙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그냥 아예.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코딩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부담 없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버나 다양한 형태의 코딩으로 나타난다. 아직 우리는 웹 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웹 개발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배우시면 돼요. 모든 분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차근차근히 원하시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권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네. Thanks for watching. 네.